혹시 여러분 환갑을 앞둔 나이에 고등학교 교실에 다시 앉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박은주 씨는 달랐습니다. 2024년 3월 어느 화창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인문계 고등학교 3학년 5반 교실 앞 복도를 따라 종종 걸음으로 걸어오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키는 158cm 남짓, 단발머리에 소박한 베이지색 가디건을 걸치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치마를 입은 모습, 손에는 낡은 인조가죽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두꺼운 뿔테 안경이 걸려 있었고 발에는 한물간 흰색 운동화가 신겨져 있었죠. 누가 봐도 평범한, 아니 평범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뭔가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묘하게 안정적이었고 허리가 쭉 펴져 있었죠. 마치 오랜 시간 자세 교정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말입니다. 교실 문 앞에 도착한 은주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들어오세요.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주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교실 안 40명의 학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교실 안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뭐지? 저 아줌마는? 신기하게 쳐다보는 아이들. 몇몇은 킥킥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반에 새로운 친구가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은주라고 합니다. 올해 58세고요. 평생 배움의 기회를 놓쳤다가 이렇게 늦게나마 고등학교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말끝마다 머뭇거렸습니다.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 낄낄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박, 우리 엄마보다 나이 많은데? 아줌마가 왜 여기 와? 진짜 웃기네. 완전 촌스럽다. 저 옷 좀 봐. 속닥이는 소리들이 은주의 귓가에 들려왔지만 은주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숙일 뿐이었죠. 자, 조용히들 해. 은주 씨는 저기 뒤쪽 빈자리에 앉으시면 됩니다. 담임 선생님이 가리킨 곳은 교실 맨 뒤 구석자리, 창문 옆이었습니다. 은주가 천천히 걸어가는 동안 아이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특히 교실 한쪽에 모여 앉은 아이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죠. 그 무리의 중심에는 금발로 염색한 큰 키의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강태양. 이 학교에서 소문난 일진이었죠. 그 옆에는 화려한 메이크업을 한 여학생, 민서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태양이 서희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야, 저거 뭐야? 완전 웃기지 않아? 그러게. 아줌마가 진짜 고쓰리이래. 완전 코미디네.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은주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공책과 필통을 꺼냈죠. 낡은 물건들이었습니다. 공책 표지는 빛이 발해 있었고 필통은 30년은 된 듯한 낡은 천재질이었습니다. 그때 은주의 눈이 교실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한 여학생에게 닿았습니다. 이수민. 머리를 길게 기른 여학생이었는데 어딘지 모르게 위축되어 보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어깨는 움츠러들어 있었죠. 수민이도 은주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잠깐 마주쳤습니다. 은주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민이도 작게 고개를 숙였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은 민서희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쟤네 서로 아는 사이야? 설마, 아줌마가 학생을 어떻게 알아? 태양이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첫 교시 국어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교과서를 펴라고 했지만 은주는 교과서가 없었습니다. 당황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다가 옆자리 학생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혹시 같이 봐도 될까요? 네. 아, 네. 옆자리 남학생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교과서를 은주 쪽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계속해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교과서도 없이 왔네. 준비성도 없어.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은주는 열심히 필기를 했습니다. 노트에 빼곡하게 글씨를 적어 내려갔죠. 글씨체는 삐뚤빼뚤했지만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가만히 앉아 있었죠. 그때 강태양과 그의 무리가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태양, 서희, 그리고 통통한 체격의 박진우, 날카로운 인상의 황지훈까지 4명이었습니다. 아줌마, 태양이 은주의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네. 아줌마, 진짜 58살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와, 대박. 우리 엄마랑 동갑이네. 근데 아줌마는 왜 지금 학교 와요? 서희가 비웃는 투로 물었습니다. 그게 배우고 싶어서요. 배우고 싶어서? 58살에? 진짜 웃기네. 진우가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죠. 근데 아줌마, 돈은 있어요? 학교 다니려면 돈 많이 들잖아요. 지훈이 따지듯 물었습니다. 그건 제가 모은 돈으로. 아, 그럼 여유 있으시네. 그럼 아줌마 우리한테 커피 한 잔씩 사주면 안 돼요? 선배들한테 인사비 같은 거. 태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커피요? 네. 딱 4잔만. 아메리카노로요. 아줌마 건 안 사도 돼요. 우리 것만. 은주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디서 사오면 될까요? 1층 매점이요. 빨리빨리요. 쉬는 시간 끝나기 전에. 서희가 재촉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진우가 비웃었습니다. 돈도 별로 없는데 학교는 왜 와?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교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걸어 내려가는 은주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걸음걸이에는 묘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처럼 말이죠. 1층 매점에 도착한 은주는 아메리카노 4잔을 주문했습니다. 계산을 하니 10,000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은주는 지갑 속 동전까지 털어 겨우 계산을 마쳤습니다. 커피를 들고 다시 3층 교실로 올라가는 계단. 은주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58세의 나이에 무거운 커피 4잔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교실에 도착했을 때는 쉬는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왔네, 아줌마. 완전 느리네. 태양이 커피를 받아들며 투덜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리가 좀, 다리가 불편하시면 학교는 왜 와요? 서희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은주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명은 커피를 받아들고는 은주에게 고맙다는 말도 없이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은주는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지갑을 열어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500원짜리 동전 3개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까지는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 은주는 이미 오늘 하루 쓸 돈을 다 써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때 은주의 시선이 다시 한번 수민이에게 향했습니다. 수민이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마치 울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은주의 눈빛이 조금 변했습니다. 불안하고 소심해 보이던 눈빛 속에 잠깐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 아니면 결심? 하지만 그것은 정말 잠깐이었습니다. 곧 다시 평범한 중년 여성의 눈빛으로 돌아왔죠. 2교시 수학 시간. 선생님이 칠판에 복잡한 수식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은주는 필사적으로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죠. 자, 이 문제 누가 풀어볼 사람? 선생님이 학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럼 박은주 학생 한번 나와서 풀어볼까요? 은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요? 네. 나와서 한번 풀어보세요. 은주는 떨리는 손으로 분필을 잡고 칠판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보자마자 막막했습니다. 도저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뒤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못 푸는 것 같은데? 당연하지. 아줌마가 수학을 어떻게 알아? 은주는 한참을 칠판 앞에 서 있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괜찮아요. 앉으세요. 배우러 오신 거니까요. 선생님은 다정하게 말했지만 은주의 얼굴은 빨개져 있었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는 길, 교실 뒤쪽을 지나칠 때였습니다. 태양이 일부러 발을 쭉 뻗어 은주의 길을 막았습니다. 은주는 그것을 피해 돌아가려 했지만 서희가 반대편에서 가방을 놓아 길을 막았습니다. 어머, 미안해요, 아줌마. 제가 실수로. 서희가 전혀 미안해하지 않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비켜주시겠어요? 비켜주는 건 좋은데. 아까 커피값이 좀 비쌌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아줌마 돈 많이 쓰게 한 것 같아서 미안해요. 태양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미안해요. 그럼 이렇게 해요. 내일부터는 커피 말고 빵도 하나씩 사다 주세요. 그럼 우리가 더 고마워할게요. 진우가 낄낄거리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착하네, 아줌마. 역시 나이 드신 분들은 인정이 많아. 서희가 비꼬듯 말하며 가방을 치웠습니다. 은주는 비틀거리며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아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교정의 벚꽃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눈에는 그 아름다움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어딘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 먼 곳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추억? 후회? 아니면 결심?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조용하고 소심해 보이는 58세 아줌마가 사실은
어떤 비밀을 품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이 교실의 모든 것을 바꿔놓게 될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급식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낡은 알루미늄 도시락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김밥 4줄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박한 점심이었습니다. 은주는 천천히 조용히 김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58세의 나이에 고등학교 교실 한 구석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는 모습,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김밥을 씹어 삼킬 뿐이었습니다. 그때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민이가 들어왔습니다. 수민이도 급식을 먹지 않고 온 것이었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주먹밥이 들려 있었죠. 수민이가 은주를 보더니 잠깐 망설이다가 조용히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자리에서 말없이 각자의 점심을 먹었습니다. 교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화로운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은주의 하루는 이제 패턴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김밥을 싸고 학교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3학년 5반 교실 청소를 합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말이죠. 아줌마, 왜 맨날 청소해요? 당번도 아니잖아요. 어느 날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냥 익숙해서요. 집에서도 항상 일찍 일어나거든요. 은주는 빗자루를 들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일찍 와서 청소를 하면 수민이가 등교했을 때 혹시라도 일진들이 수민이를 괴롭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은주는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데 문득 무릎에서 둔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 은주는 잠깐 찡그렸다가 다시 표정을 지웠습니다. 아픈 내색을 하면 안 됐습니다. 들키면 안 됐으니까요. 오전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강태양이 은주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아줌마, 오늘 매점 폐업했대요. 네. 그러니까 편의점까지 가서 빵이랑 음료수 사와야 할 것 같은데. 할 수 있죠? 편의점은 학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습니다. 쉬는 시간은 10분, 왕복하면 20분이 걸립니다. 그럼 수업 시간에 늦는데요. 에이, 아줌마는 어차피 수업 내용도 모르잖아요. 늦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서희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사올까요? 초코파이 4개, 바나나 우유 4개요. 빨리빨리요. 은주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 주 생활비로 받은 5만 원. 벌써 반이 넘게 나갔습니다. 전부 아이들 간식값으로 쓴 돈이었죠. 은주는 종종 걸음으로 학교를 나와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58세의 몸으로 뛰다시피 걸어가는 모습. 숨이 차올랐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편의점에 도착해 물건을 집는데 계산원이 은주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많이 상기되셨는데. 괜찮아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계산을 마치고 다시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교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3교시 수업이 시작된 지 5분이 지난 후였습니다. 박은주 학생,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영어 선생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
쉬는 시간에 나갔으면 시간 맞춰 들어와야죠. 뒤에 가서 서 있으세요. 네. 은주는 무거운 비닐봉지를 들고 교실 뒤로 걸어갔습니다. 태양에게 봉지를 건네자 태양은 받아들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벽에 기대어 선 채로 수업을 들어야 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은주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서희가 킥킥거렸습니다. 아줌마, 힘들어 보이는데?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버틸 뿐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은주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점심시간. 은주는 또 혼자 남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김밥이 아니라 주먹밥이었습니다. 어제 남은 밥으로 간단히 만든 것이었죠. 그때 수민이가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수민이의 교복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소매가 반쯤 뜯겨 있었고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수민아.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수민이는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니, 일부러 외면한 것이었습니다. 수민이는 자기 자리에 앉더니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주먹밥을 더 이상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도시락을 덮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계단 옆 비상구. 은주는 그곳에 서서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은주는 더 세게 쥐었습니다. 참아. 아직은 참아야 해. 하지만 얼마나 더 참아야 할까요? 그날 오후 체육 시간이었습니다. 체육 선생님은 최민지. 30대 중반의 여교사로 운동선수 출신답게 탄탄한 체격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가 준비 운동을 하는 동안 민지 선생님의 시선이 은주에게 향했습니다. 은주는 다른 학생들보다 뒤에서 천천히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지 선생님은 은주의 자세를 보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저 자세, 어디서 많이 봤는데? 일반인의 스트레칭과는 달랐습니다. 체계적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오랜 훈련을 받은 사람의 동작처럼. 박은주 학생, 잠깐 이리 와보세요. 은주가 당황하며 다가왔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운동하신 적 있으세요? 순간 은주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 아니요. 그냥 집에서 가끔. 아, 그렇군요. 민지 선생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확신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갈 때 민지 선생님이 은주를 불렀습니다. 박은주 학생, 잠깐만요. 학생들이 모두 떠나자 민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사범님이신가요?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박은주, 1985년 전국체전. 맞죠? 민지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사범님 밑에서 배웠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10년 동안 사범님 도장에서. 민지, 최민지? 네, 기억하세요? 민지 선생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범님, 왜 여기 이렇게.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조카예요. 이수민이 괴롭힘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네. 선생님들한테 말해도 소용없었어요. 경찰에 신고해도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민지 선생님은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범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민지야, 고마워. 하지만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아직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사범님, 무릎은요? 들켰구나.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 부상이에요. 수술은 했지만 완전히 낫지는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어떻게. 괜찮아. 손기술이 있잖아. 그리고 이 정도는 참을 만해. 민지 선생님은 은주를 꽉 껴안았습니다. 사범님, 제가 꼭 도와드릴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은주.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낡은 가구들, 오래된 가전제품들. 은주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계란 2개와 김치 1통이 전부였습니다. 한숨을 쉬며 냉장고를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진통제를 꺼냈습니다. 물 없이 그냥 삼켰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액자를 보았습니다. 1985년 도복을 입고 트로피를 들고 있는 젊은 여성. 바로 은주 자신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그때의 모습. 은주는 액자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하지만 그 참음의 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은주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호신술 수업 이후 강태양의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여자 선생님한테 몇 번이나 낮아빠진 모습. 그 수치심은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더 약한 상대를 찾았습니다. 바로 은주였습니다. 야, 아줌마. 쉬는 시간 태양이 은주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네. 오늘 청소 당번 나야. 근데 나 학원 가야 해서 바빠. 대신해줘. 하지만 제가 청소를 매일 해봤으니까 익숙하잖아. 그럼 오늘도 하면 되지. 서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아줌마, 그냥 해줘요. 우리가 부탁하는 건데. 은주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김현우. 평소 조용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현우는 은주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청소하는 것도 알고 있었고 일진들에게 계속 괴롭힘 당하는 것도 보고 있었습니다. 방과 후 학생들이 모두 떠나고 은주 혼자 청소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 도와드릴게요. 현우가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은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 괜찮아요, 학생. 빨리 집에 가요. 아니에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요. 현우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은주는 고마운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구나. 저 아줌마가 좋은 분인 거 알아요. 매일 아침 청소도 하시고. 근데 왜 저 애들한테 당하고만 계세요? 그게 선생님한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은주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해도 소용없단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럼 제가 증거 만들어 드릴게요. 핸드폰으로 몰래 찍을게요. 안 돼. 너까지 다치면 어떡하니? 은주가 급하게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현우는 은주의 손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은주의 손은 부드러운 아줌마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아줌마, 손이. 은주는 급하게 손을 빼며 가디건 속으로 감췄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집안일 많이 해서.
하지만 현우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현우뿐만 아니라 몇몇 학생들이 은주를 은밀히 돕기 시작했습니다. 청소를 몰래 도와주거나 일진들이 심부름시킬 때 대신 가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느 날 민서이가 은주의 가방을 뒤지다가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야? 낡은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도복을 입고 트로피를 들고 있는 젊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1985 전국체전 태권도 여자부 금메달. 그 여성의 눈빛은 날카롭고 강렬했습니다. 야, 이거 누구야? 진우가 사진을 빼앗아 봤습니다. 헐, 이거 저 아줌마 아니야? 에이, 설마. 완전 딴 사람 같은데. 서희가 비웃었지만 자세히 보니 얼굴 윤곽이 비슷했습니다. 진짜네. 근데 금메달, 이거 진짜야? 태양이 사진을 들고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야, 아줌마. 이거 뭐야? 은주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이게 진짜 아줌마야? 금메달? 네. 옛날 일이에요. 돌려주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옛날? 이게 진짜면 나는 손에 장을 지지는데? 서희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포토샵 아니야? 요즘은 합성 잘하잖아. 포토샵 아니에요. 진짜예요. 제발 돌려주세요. 은주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사진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진짜라는 증거가 있어? 여기 1985년이라고 써 있는데 아줌마 지금 58살이면 그때 한 20살? 이게 진짜 아줌마라고? 제발. 그건 제 보물이에요. 돌려주세요. 은주가 사진을 되찾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서희가 은주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잠깐만. 손목 좀 보자. 서희가 은주의 가디건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은주의 손목 안쪽에는 희미한 흉터들이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뭔가 운동선수 같은데? 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은주는 급하게 소매를 내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발 사진만 돌려주세요. 하지만 태양은 사진을 구겨버렸습니다. 이거 가짜 같은데? 진짜면 증거를 대라고. 그럼 돌려줄게. 안 돼요. 은주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평소 작고 떨리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그 사진은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찍어주신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경기 보러 오셨다가 그날 심장마비로.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아버지랑 찍은 마지막 사진이에요. 교실 안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태양이 구겨진 사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은주는 무릎을 꿇고 사진을 주었습니다. 사진은 구겨져 있었고 한쪽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은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교실 뒤쪽에서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김현우였습니다. 야, 이건 아니지 않냐?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뭐? 태양이 현우를 노려봤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돌아가신 아버지 사진을. 야, 김현우. 너 지금 우리한테 대들고 있어? 서희가 눈을 부라렸습니다. 대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건 사람으로서 그때
또 다른 학생이 일어섰습니다. 이어서 또 한 명, 또 한 명. 총 5명의 학생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도 현우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태양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들에게 대든 적이 없었는데 너희 재미없게 하지 마. 다들 앉아. 하지만 학생들은 앉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지켜주려는 아이들이 있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다칠까봐. 얘들아, 괜찮아. 선생님은 괜찮으니까. 앉아.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은주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들어봤던가?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다고 말했던가? 은주는 구겨진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안 돼.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그날 밤 은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구겨진 사진을 조심스럽게 펴서 액자에 다시 넣었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모서리는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은주는 액자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지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다음 날 민지 선생님이 은주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사범님, 오늘 2차 호신술 수업이에요. 알아. 사범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 오늘 시작하는 거지? 민지는 은주의 눈빛을 보고 놀랐습니다.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고 소심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집중된 눈빛이었습니다. 사범님, 무리하지 마세요. 무릎이. 걱정 마. 손기술로도 충분해. 오후 체육 시간. 3학년 전체가 다시 체육관에 모였습니다. 민지 선생님이 앞에 섰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은 실전 연습을 해볼 거예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서로 공격과 방어를 연습해 보세요.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양이 민서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우리 저 아줌마랑 하자. 왜? 복수해야지. 어제 우리 망신 준 거. 서희가 씩 웃었습니다. 좋아. 재미있겠는데? 태양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박은주 아줌마. 아니 학생이랑 하면 안 돼요? 박은주 학생이랑요? 네. 저희가 좀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요. 민지 선생님은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강태양, 민서희, 박진우, 황지훈 4명이 박은주 학생을 상대해 보세요. 4명이요? 그럼 불공평한 거 아니에요?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놀라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작고 떨리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민지 선생님이 확인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은주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체육관 중앙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평소의 종종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걸음이었습니다. 태양과 4명이 은주를 둘러쌌습니다. 아줌마 다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태양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세를 취했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추고 손을 자연스럽게 올렸습니다. 민지 선생님이 그 자세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사범님,
드디어 시작하시는구나. 자, 시작. 민지 선생님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황지훈이 가장 먼저 달려들었습니다. 아줌마 미안해요. 주먹을 휘두르며 은주에게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몸을 살짝 틀며 지훈의 주먹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팔을 잡아 당기며 발을 걸었습니다. 쿵! 지훈이 바닥에 나자빠졌습니다. 흑!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뭐야? 아줌마가 저걸? 박진우가 당황하며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하지만 은주는 진우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습니다. 아야! 진우의 몸이 돌아가며 균형을 잃었습니다. 은주가 가볍게 밀자 진우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2명, 학생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헐, 대박. 아줌마 진짜 할 줄 아는 거 아냐? 민서희가 당황하며 은주를 노려봤습니다. 뭐야? 운 좋았네. 서희가 뒤에서 은주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마치 뒤에 눈이 달린 것처럼 서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희의 팔을 등 뒤로 꺾었습니다. 으악, 아파. 미안해요. 은주가 차분하게 말하며 서희를 놓아주었습니다. 서희는 손목을 부여잡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3명. 이제 강태양만 남았습니다. 태양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야? 아줌마, 너, 강태양 학생, 권투 1년 배웠다고 했죠? 은주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고 위압적이었습니다. 그게, 한번 해볼까요? 제대로. 은주가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꽂혀있던 핀을 빼서 머리를 뒤로 묶었습니다. 그 순간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안경을 벗은 은주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더 날카롭고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어디선가 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학생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거, 사진 속 그 사람, 맞았습니다. 지금 은주의 눈빛은 1985년 사진 속 그 젊은 선수의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태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줌마, 너, 진짜 30년 전에는 금메달리스트였어요. 지금은 그냥 조카를 지키려는 이모일 뿐이지만요. 은주가 자세를 취했습니다. 완벽한 격투 자세였습니다. 태양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건, 덤벼보세요. 권투 배웠다면서요? 은주의 도발에 태양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좋아. 태양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왼쪽 직선, 오른쪽 훅. 권투에서 배운 대로 펀치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모든 공격을 피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그리고 태양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는 순간 은주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손날로 태양의 명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태양이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금도 다치지 않았지만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호흡을 조절하세요. 천천히. 은주가 태양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태양은 한참을 헉헉거리다가 겨우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체육관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 약하고 소심하던 그 아줌마가 일진 4명을 혼자서 단 1분도 안 되어 제압했다는 것을. 민지 선생님이 박수를 쳤습니다. 짝짝짝. 훌륭합니다. 이게 진짜 호신술이에요. 상대를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제압하는 기술이죠. 학생들이 하나 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짝짝짝짝. 은주는 다시 안경을 쓰고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소심한 아줌마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세게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도 속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았습니다. 이 조용한 아줌마가 사실은 엄청난 실력자라는 것을. 태양은 바닥에 주저앉은 채 은주를 올려다봤습니다. 공포와 동시에 존경심이 그의 눈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선생님, 선생님은 아니에요. 그냥 한때 운동했던 사람일 뿐이에요. 은주가 태양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세요. 태양은 그 손을 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체육관 사건 이후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학생들은 은주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 아줌마 진짜 대단하시다. 금메달리스트였대. 진짜 멋있어.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선생님은 아니에요. 하지만 학생들은 더 이상 은주를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존경의 눈빛으로 은주를 대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태양과 그의 무리는 교실 구석에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완전 망신당한 거잖아. 진우가 분해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저 아줌마한테 당했다는 소문 퍼지면 완전 끝이야. 지훈도 거들었습니다. 태양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참자. 저 아줌마 진짜 세잖아. 서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닥쳐. 태양의 차가운 목소리에 서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그럼 어떻게 하려고? 생각이 있어. 태양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날 오후 학교 시간, 수민이가 교실을 나서려는데 누군가 팔을 잡았습니다. 이수민 잠깐. 민서희였습니다. 뭐야? 수민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옥상으로 와. 할 얘기 있어. 싫어. 나 집에 가야 해. 안 오면 후회할걸. 내 이모 얘기야. 수민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모. 그래. 박은주 아줌마. 내 이모 맞지? 우리 다 알아. 수민이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갈게. 옥상. 강태양과 무리들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민이가 떨리는 다리로 옥상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왔네. 태양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원하는 거야? 간단해. 내 이모 불러. 이모는 관계없어. 관계없긴. 내 이모가 우리한테 망신을 준 건데. 진우가 수민이의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돌려줘. 전화해. 이모한테. 지금 당장 오라고. 싫어. 수민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서희가 수민이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으악. 전화 안 하면 내가 다칠 거야. 서희가 수민이를 옥상 난간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만해. 제발. 수민이가 울부짖었습니다. 전화해. 그럼 놓아줄게. 태양이 수민이의 핸드폰을 꺼내 던져주었습니다. 수민이는 떨리는 손으로 은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모. 통화 버튼을 누르자마자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수민아, 무슨 일이야?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옥상으로 와줘. 제발. 수민아,
지금 어디야? 학교, 옥상. 알았어. 이모가 지금 간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잘했어. 태양이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10분 후, 옥상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은주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수민아, 이모. 수민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은주는 수민이가 난간 근처에서 서희에게 붙잡혀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민이를 놓아줘. 놓아달라고? 아줌마가 먼저 우리한테 사과하면 생각해 볼게. 태양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과? 그래. 체육관에서 우리 망신 준 것. 전교생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알았어. 알았으니까. 수민이만 놓아줘. 은주가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안 돼요. 이모. 수민이가 소리쳤습니다. 이모는 잘못한 게 없어요. 무릎 꿇지 마세요. 닥쳐. 서희가 수민이의 어깨를 거칠게 흔들었습니다. 그만해. 은주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은주의 무릎에서 통증이 왔습니다. 으윽. 은주가 무릎을 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오래된 부상이 다시 도진 것이었습니다. 아줌마 무릎 다쳤어? 진우가 그 모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그럼 더 심대. 어차피 꿇어야 하는데. 제발. 수민이만. 보내줘. 은주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그럼 3번 절에. 무릎 꿇고. 태양이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은주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수민이를 위해서라면. 알았어. 은주가 무릎을 꿇으려는 그 순간. 거기까지. 옥상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민지 선생님이었습니다. 뒤에는 김현우와 다른 학생 서너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수민 학생, 괜찮아? 민지가 재빠르게 수민이에게 다가가 서희를 밀쳤습니다. 으악! 서희가 뒤로 넘어졌고 수민이는 민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민지가 수민이를 달래며 은주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범님, 일어나세요. 민지가 은주를 부축했습니다. 고맙다. 민지야. 늦어서 죄송해요. 현우가 알려줬어요. 김현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민이가 끌려가는 거 봤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잘했다, 현우야. 은주가 현우를 보며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너희들 교무실로 가자. 민지 선생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장난친 거예요. 서희가 변명했지만 민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장난? 학생을 인질로 잡고 협박한 게 장난이야? 교무실. 지금 당장. 태양과 무리들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옥상을 나갔습니다. 은주는 난간에 기대어 겨우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사범님,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집에서 쉬면 돼. 안 괜찮아 보이는데요. 정말 괜찮아. 그것보다 수민이는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사범님은 푹 쉬세요. 민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은주는 수민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수민아, 놀랐지. 미안해. 이모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약해서. 아니야. 이모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집에 돌아와 무릎에 파스를 붙였습니다. 통증이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곤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은주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머지않아 진짜 마지막 싸움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태양과 무리들은 학교에서 경고를 받았습니다. 한 번만 더 문제를 일으키면 퇴학이라는 최후 통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잃을 게 없어진 사람들은 더 무섭습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방과 후 은주가 교실에서 책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박은주 선생님, 강태양이 교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양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할 얘기가 있어요. 옥상으로 와주세요. 혼자. 태양아, 제발이에요.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다른 애들 앞에서는 자존심이. 은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태양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알았어. 갈게. 은주가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은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희, 진우, 지훈, 그리고 다른 반일진 서너 명까지 총 8명이 은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선생님. 거짓말이었어요. 태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태양아, 너희들, 우리 인생 끝났어요. 당신 때문에 퇴학 경고받고 집에서도 날리고, 그건 너희들이 잘못한 거잖아. 잘못?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학교 생활 하던 건데. 서희가 소리쳤습니다. 학교 생활? 다른 애들 괴롭히고 돈 뺏고 폭력 쓰는 게 학교 생활이야? 은주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끝났어요. 그럼 당신도 끝장내야죠. 진우가 주먹을 쥐며 다가왔습니다. 은주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8명. 예전 같으면 문제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릎이 성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아, 진정해. 이러면 너희 정말 퇴학이야. 상관없어요. 어차피 끝났으니까. 태양이 은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은주는 피하려 했지만 무릎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태양의 주먹이 은주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은주가 비틀거렸습니다. 선생님 약해졌네. 지훈이 비웃으며 달려들었습니다. 은주는 손으로 지훈의 공격을 막았지만 균형을 잡기 어려웠습니다. 무릎 다친 거 맞죠? 서희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그럼 더 심대. 다른 일진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은주는 필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손기술로 2~3명을 제압했지만 숫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은주가 무릎을 짚고 쓰러졌습니다. 이제 끝이네. 태양이 은주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옥상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서 민지 선생님이었습니다. 뒤에는 김현우와 수민이 그리고 다른 학생 10여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선생님, 물러서. 민지가 일진들을 밀쳐내며 은주에게 달려갔습니다. 사범님, 괜찮으세요? 민지야, 제가 늦었어요. 죄송해요. 민지가 은주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김현우가 앞으로 나서며 태양을 노려봤습니다. 야, 이건 아니지 않냐? 8명이서 한 사람을. 닥쳐. 내가 뭔데? 태양이 소리쳤습니다. 김현우 말이 맞아. 비겁해.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앞으로 나섰습니다. 은주는 민지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이제 진짜로 끝을 내야 한다고. 민지야, 놓아줘. 사범님? 괜찮아.
이제 제대로 보여줄게. 은주가 민지의 손을 떨쳐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베이지색 가디건을 벗었습니다. 안에는 검은색 반팔 티셔츠가 있었습니다. 탄탄하게 관리된 팔 근육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은주가 안경을 벗어 민지에게 건넸습니다. 맡아줘. 그리고 머리를 단단히 뒤로 묶었습니다. 얼굴선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학생들의 눈에 1985년 사진 속 그 금메달리스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눈빛은 그때 그대로였습니다. 날카롭고 집중되고 강렬했습니다. 헐,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은주가 자세를 잡았습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추고 손을 올렸습니다. 완벽한 격투 자세였습니다.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어. 내 진짜 모습을. 은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남편이 싫어했거든. 싸우는 여자라고. 그래서 다 포기했어. 금메달도 국가대표도 내 꿈도. 선생님. 하지만 오늘은 달라. 너희들한테 제대로 가르쳐 줄 거야. 진짜 강함이 뭔지. 은주가 한 발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덤벼. 8명 다. 태양이 당황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기, 왜? 무서워? 아까는 당당하더니. 은주가 차갑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서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늦었어. 이미 선택했잖아. 폭력으로 끝을 보겠다고. 은주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진들이 일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진우가 용기를 내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은주는 그의 주먹을 손바닥으로 받아내고 손목을 잡아 비틀었습니다. 으악! 진우가 바닥에 낮아빠졌습니다. 하나. 지훈이 발차기를 시도했습니다. 은주는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도 상체만으로 피하며 지훈의 다리를 잡아 넘어뜨렸습니다. 흑! 둘. 다른 일진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습니다. 은주는 한 명의 팔을 잡아 다른 한 명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둘이 엉켜서 바닥에 굴렀습니다. 셋, 넷. 서희가 뒤에서 은주의 머리채를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는 뒤돌아서며 서희의 손목을 잡고 부드럽게 비틀었습니다. 아야. 서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5. 이제 태양과 2명만 남았습니다. 너희들도 올 거야? 은주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2명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태양만 남았습니다. 강태양, 마지막 기회야. 진심으로 사과해. 태양은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태양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태양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참았습니다. 태양아, 고개 들어봐. 태양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너 힘들었지? 은주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집에서도 맞고 아버지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힘을 과시하려고 했지? 태양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30년 동안 학생들 가르쳤어. 너 같은 아이들 많이 봤지. 은주가 태양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태양아, 내가 당한 아픔을 다른 애들한테 주면 안 돼. 그건 약한 거야. 진짜 강한 사람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지켜주는 사람이야. 알겠니? 태양이 고개를 끄덕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은주가 태양을 꽉 껴안았습니다. 울어. 실컷 울어.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 강한 사람이 되렴. 옥상 위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모두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민지 선생님과 학생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민이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모, 그날 옥상에서 진짜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폭력이 아닌 진심으로. 그날 이후 학교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태양과 무리들은 더 이상 다른 학생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은주가 교실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교실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칠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은주 선생님 감사합니다. 은주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가 했어요. 강태양이 빗자루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태양아, 이제부터 저희가 할게요. 청소. 선생님은 푹 쉬세요. 민서이도 걸레를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릎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사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쉬는 시간, 박진우가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건 선생님이 우리한테 항상 사주셨잖아요. 이제 저희 차례예요. 진우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있었습니다. 고맙구나. 은주가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으로 전해졌습니다. 점심시간. 예전에는 혼자 도시락을 먹던 은주.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같이 먹어요. 수민이와 김현우 그리고 다른 학생들이 은주의 책상 주위로 모였습니다. 어머, 너무 많은데. 괜찮아요. 우리 다 같이 먹어요. 학생들이 각자의 도시락을 꺼내 나눠 먹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양과 무리들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같이 먹어도 될까요? 그럼 앉아. 은주가 웃으며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실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따뜻한 봄날의 오후였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 공지가 떨어졌습니다. 박은주 학생의 명예 졸업식을 거행합니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한 학기만 참여하는 것이었고 은주의 과정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졸업식 날 강당에 전교생이 모였습니다. 은주는 단상 위에 섰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졸업장을 건넸습니다. 박은주 학생, 당신은 우리에게 진짜 교육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짝짝짝짝. 은주는 졸업장을 받아들고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나이에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카를 지키려고 왔어요. 숨어서 약한 척하면서. 학생들이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숨는 건 해결이 아니라는 걸. 진짜 강함은 맞서는 거라는 걸. 은주가 강태양을 바라봤습니다. 태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힘은 약자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네. 학생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무릎이 아파도 지켜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은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여러분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 은주가 깊이 인사했습니다. 그 순간 강태양이 일어섰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저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진짜 강함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서희도 일어나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박진우, 황지훈도 일어났습니다. 곧 전교생이 일어나 은주에게 절을 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은주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흐느끼며 학생들을 바라봤습니다. 고맙다. 얘들아. 정말 고마워. 졸업식이 끝나고 은주는 마지막으로 3학년 5반 교실을 찾았습니다. 빈 교실. 은주는 자기가 앉았던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벚꽃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범님, 민지 선생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지야, 정말 끝이네요. 응, 끝이야. 두 사람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범님, 무릎은 괜찮으세요? 수술 받아야 할 것 같아. 이번엔 제대로. 그럼 다시 운동하실 수 있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됐어. 이번이 마지막이야. 사범님, 괜찮아. 나 충분히 했어. 30년 만에 다시 내 모습으로 살아봤잖아. 은주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지가 은주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범님, 정말 수고하셨어요. 고맙다, 민지야. 그때 교실 문이 열렸습니다. 수민이었습니다. 이모. 수민이가 은주에게 달려와 껴안았습니다. 이모, 가지 마세요. 제가 외로울 것 같아요. 수민아, 이모는 집에만 있는 거야. 언제든 올 수 있어. 정말이요? 그럼 우리 수민이 보고 싶으면 매일이라도 올게. 수민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이거였구나. 내가 진짜 지키고 싶었던 건. 한 달 후, 은주는 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퇴원하는 날, 병실 문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3학년 5반 학생들이 모두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퇴원 축하드려요. 학생들이 꽃다발과 선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은주의 눈시울이 또 붉어졌습니다. 선생님, 다 나으시면 저희 도장에 오세요. 강태양이 말했습니다. 도장? 네, 저희가 태권도 도장 다니기로 했어요. 선생님처럼 강해지고 싶어서요. 민서희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열심히 해라. 그리고 선생님처럼 약한 사람 지켜줄 거예요. 박진우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은주는 학생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봤습니다. 모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괜찮겠구나. 얘들아. 그날 저녁, 은주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원룸, 벽에 걸린 1985년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새로운 액자를 걸었습니다. 3학년 5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은주가 학생들 가운데 앉아 있고 모두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아버지, 봐요. 제가 다시 선생님이 됐어요. 은주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보였습니다. 도복을 입고 트로피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옆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잘했다, 은주야. 정말 잘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6개월 후, 은주는 작은 태권도 도장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은주 태권도 마이너스 약한 사람을 지키는 강함을 배웁니다.
첫 수강생은 바로 강태양과 3학년 5반 학생들이었습니다. 사범님, 잘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이 큰 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은주는 도복을 입고 학생들 앞에 섰습니다. 무릎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지만 가르치는 데는 문제 없었습니다. 오늘부터 너희들에게 진짜 강함을 가르쳐 줄게. 네. 첫 번째 수업. 약한 사람이 괴롭힘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태양이 손을 들었습니다. 도와줘야 합니다. 맞아.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야. 은주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장 문 밖에서 수민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민지 선생님도 함께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모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러게. 사범님이 드디어 본인을 되찾으신 것 같아.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도장 안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도장 안으로 비쳐들고 있었습니다. 은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 다 같이. 진짜 강함은 약한 사람을 지키는 거. 학생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은주는 깨달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용기라는 것을. 58세에 다시 시작한 은주의 이야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박은주 선생님은 58세에 고등학교에 다시 들어갔습니다. 조카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되찾았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진짜 핑계는 바로 포기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늦은 건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하세요.